안녕, 말랑이야. 여러분, 춥다, 덥다는 익숙하죠? 그런데 포근하다, 선선하다, 매섭다 같은 표현은 언제 써야 할지 헷갈릴 때 있잖아요. 오늘 팟캐스트는 바로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방송이에요. 이번엔 승현이랑 유진이 한국의 사계절 날씨를 예보처럼 들려주면서 계절마다 자주 쓰이는 표현이랑 옷차림 팁까지 알려줄 거예요. 덥다보다 더 더운 무덥다, 따뜻하다보다 마음까지 녹이는 포근하다, 가을에 선선하다, 겨울에 매섭다까지.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감성 날씨 표현을 완전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승현이랑 유진의 사계절 날씨 예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같이 들어요.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요즘 날씨 진짜 많이 변하죠? 아침엔 쌀쌀하다가 낮엔 또 따뜻하고요. 맞아요. 외국 분들은 이런 날씨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옷 고르기 힘들 것 같아요. 한국 날씨는 워낙 변덕스럽잖아요. 특히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마다 날씨 변화가 크거든요. 게다가 일기예보가 한국어로 나오니까 날씨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이 낯설 수 있죠. 단순히 춥다, 덥다 외에도 미묘한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사계절 날씨와 그에 맞는 옷차림 표현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센스 있는 옷차림 고민을 해결하고 날씨 표현이 가진 감성적인 뉘앙스까지 마스터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실제 일기예보를 참고해서 만든 가상의 방송도 들어보고 각 계절에 맞는 옷차림은 어떤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포근한 봄 날씨를 나타내는 가상 예보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상태는 좋지 않아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호흡기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온부터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부산 10도로 포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과 광주 22도로 따뜻하고 쾌적합니다. 남부지방은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져 얇은 겉옷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봄꽃이 피고 있어 이번 주말 꽃구경을 가려면 날씨 변화를 확인하세요. 동쪽 지역은 비 예보가 없어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을 보면 오늘까지 포근하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 꽃샘 추위가 찾아와 다시 쌀쌀해질 수 있습니다. 봄 날씨는 변덕스러워 이런 추위가 2, 3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봄 예보 들으니까 진짜 마음까지 포근한 느낌이죠? 그렇죠. 예보에서 포근하다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리스너분들이 많이 쓰는 따뜻하다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따뜻하다가 단순히 온도계처럼 온도가 높아서 춥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면 포근하다는 좀 더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부드러운 담요처럼 감싸주는 듯한 온기를 말하죠.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중에는 따뜻하다보다 포근하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에게도 기분 좋은 느낌을 전달하거든요. 그리고 예보에 일교차가 크다고 했잖아요. 일교차는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를 말하는데 한국 날씨의 큰 특징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럴 땐 두꺼운 옷은 필요 없고 얇은 겉옷 하나 정도면 좋아요. 아침엔 약간 선선할 수 있어서 가디건이나 얇은 재킷을 걸치는 것이 좋아요. 쾌적하다는 말도 나왔는데 그건 공기나 날씨가 맑고 상쾌해서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해요. 미세먼지가 없는 봄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봄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 중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여름입니다. 듣기만 해도 땀이 나는 것 같죠? 자, 그럼 여름 날씨를 나타내는 가상 예보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폭염으로 매우 덥고 습도가 높아 불쾌해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 잠자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하고 밖에 오래 계시면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으니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온부터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27도였고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라 매우 덥습니다. 대구는 37도, 강릉은 38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므로 야외 활동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서쪽과 남쪽 바닷가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있습니다. 일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가고 있어 비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에는 태풍이 북상하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전망을 보면 이번 주 중반까지 폭염이 지속되겠지만 태풍 영향으로 후반부터는 더위가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한 강한 비와 바람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덥다보다 더 강한 표현이 바로 무덥다예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습기까지 더해져서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상태를 말해요. 네, 무덥다는 주로 폭염처럼 아주 뜨거운 온도를 강조할 때 쓰죠. 예보에 나온 찜통더위가 바로 무더운 날씨를 비유하는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후텁지근하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덥다, 무덥다와는 또 다른 뉘앙스죠? 맞아요. 후텁지근하다는 단순히 뜨거운 것보다는 눅눅하고 끈적한 습도가 높아서 몸에 달라붙는 것 같은 불쾌한 더위를 말해요. 장마철이나 소나기가 온 뒤에 자주 느끼는 기분이에요. 이럴 때는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이 필수예요. 린넨 셔츠나 면 소재의 반팔, 반바지 같은 게 좋고 몸에 달라붙지 않는 옷이 최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밤에도 기온이 높아서 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도 한국 여름의 특징이에요. 에어컨 없이는 잠 못 이루는 밤이죠. 자외선이 강한 날이 많으니까 모자나 선글라스, 선크림도 꼭 챙겨야 하고요. 다음에는 가을입니다. 가을은 진짜 날씨가 예술이죠. 하늘이 맑고 선선하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럼 가을 날씨를 나타내는 가상 예보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단풍 구경 가기 좋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커 아침과 낮에 맞는 옷차림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태풍이 남쪽 지방에 영향을 주면 비가 올 수 있으니 날씨 변화에 주의하세요. 자세한 기온부터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였고 한낮 기온은 23도로 따뜻하고 쾌적합니다. 대전과 대구는 24도, 부산은 25도로 낮에도 여전히 더운 기온이 남아 있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정도이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얇은 겉옷을 챙기세요. 현재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동쪽 바닷가는 바람 영향으로 구름이 많습니다. 이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계속되므로 산불 등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전망을 보면 당분간 맑은 하늘이 지속되지만 다음 주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며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으니 날씨 변화에 조심하세요.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선선하다는 춥지 않으면서도 바람이 살짝 불고 기분 좋게 시원한 느낌이에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쾌청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럼 쌀쌀하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선선하다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네, 선선하다가 긍정적인 시원함이라면 쌀쌀하다는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가요. 몸이 으스스해지면서 추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정도의 차가움이에요. 맞아요. 얇은 옷만 입고 나갔다가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죠. 이런 날씨에는 얇은 니트나 긴팔 셔츠에 트렌치 코트 같은 가벼운 재킷을 챙겨서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을 수 있게 입는 것이 제일 좋아요. 가을은 날씨가 좋아서 단풍놀이나 야외 활동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겨울입니다. 역시 한국의 겨울은 춥죠. 그럼 겨울 날씨를 나타내는 가상 예보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전국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년 기온보다 훨씬 낮아 종일 쌀쌀합니다. 주 후반에는 이례적인 한파주의보가 예보되어 있어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기온부터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춘천 등 내륙 지역은 영하 8도까지 내려 옷차림을 두껍게 해야 합니다. 한낮 기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서울은 3도, 부산과 제주 등 남쪽 지방은 7, 8도로 상대적으로 온화합니다.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2, 3도 낮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서쪽 바닷가와 제주도에는 밤부터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간 지역은 5cm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되며 아침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으니 운전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세요. 한 주간 전망을 보면 내일도 일교차가 비슷하게 이어지지만 주말부터 매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다음 주 초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춥다는 기본 표현이지만 정도에 따라 다른 단어가 많아요. 초겨울 정도의 가벼운 추위는 여전히 쌀쌀하다를 쓸 수 있죠. 그럼 매섭다는 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단순히 추운 것을 넘어선 것 같아요. 매섭다는 바람이 아주 강하고 그 찬 기운이 피부를 찌르듯이 아프게 느껴지는 정도의 강한 추위를 말해요. 특히 겨울철 한국에서 부는 칼바람과 함께 느낄 때 자주 쓰입니다. 예보에 한파주의보라는 말도 나왔어요.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몸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할 때 발표하는 경고예요. 한국 겨울에는 이 경고가 자주 나옵니다. 이런 매서운 날씨에는 패딩 점퍼, 목도리, 장갑이 필수예요. 그냥 춥다 할 때보다 훨씬 두껍게 입어야 하죠. 특히 바람이 심할 때는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더 낮아요.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공기층을 만들어야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한국의 겨울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많아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오늘은 한국의 사계절 날씨 예보를 통해서 다양한 온도 표현과 그 뉘앙스를 배워봤어요. 포근하다, 무덥다, 선선하다, 쌀쌀하다. 단어는 다르지만 모두 한국인이 느끼는 오감이 담긴 감성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온도계 숫자나 단순히 덥다, 춥다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섬세한 감각에 더 가까운 표현들이죠. 오늘 배운 단어들을 기억하고 한국 친구들과 날씨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들을 섞어 써보세요. 분명 더 자연스럽고 풍부한 한국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절별 옷차림 팁도 잊지 마세요. 한국은 일교차가 크니까 겉옷은 항상 필수입니다. 저희와 함께 한국어 공부해 주신 리스너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즐겁게 한국어 공부해요.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말랑이가 또 왔어. 오늘 승현이와 유진의 사계절 날씨 예보 정말 유익했죠? 한국 날씨 표현의 강도와 뉘앙스를 제대로 정리해볼게요. 먼저 봄과 여름의 따뜻함과 더위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온도 강도 순서로 하나씩 정리해볼까요? 1단계, 따뜻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춥지 않고 기분 좋은 온도를 나타내요. 봄에 주로 쓰이지만
아주 추운 겨울이 끝난 후 온화한 날씨에도 쓸 수 있답니다. 2단계, 포근하다. 온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담요처럼 심리적인 안정감이 느껴지는 따뜻함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봄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감성적인 단어랍니다. 3단계, 덥다. 이제 여름으로 넘어와서 기온이 높아 후끈한 상태를 말해요. 4단계, 무덥다. 덥다보다 훨씬 강한 표현이죠. 그냥 더운 것이 아니라 습기까지 더해져 숨 막힐 듯이 힘든 상태를 나타냅니다. 찜통더위나 폭염과 같은 단어와 함께 쓰여요. 보너스, 후텁지근하다. 무더위 중에서도 눅눅하고 끈적해서 몸에 달라붙는 불쾌한 더위를 말할 때 딱이에요. 장마철이나 소나기 후에 자주 느끼는 기분이죠. 다음은 가을과 겨울의 시원함과 추위 표현을 강도 순서로 정리해 볼게요. 1단계, 선선하다. 덥지 않고 바람이 살짝 불어 기분 좋게 시원한 느낌이에요. 가을에 맑고 쾌청한 하늘과 함께 쓰는 가장 긍정적인 시원함이죠. 2단계, 쌀쌀하다. 선선하다와 비슷해 보이지만 온도가 더 낮아 몸이 으스스해지며 추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정도의 차가움이에요. 얇은 옷만 입으면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추위랍니다. 3단계, 춥다. 겨울의 기본적인 표현이죠. 온도가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4단계, 매섭다. 춥다보다 훨씬 강한 표현? 찬바람이 피부를 찌르는 듯이 아프게 느껴지는 정도의 강한 추위예요. 한국의 칼바람과 함께 쓰이는 가장 강력한 겨울 표현입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한국의 뉴스나 일기예보를 볼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문 용어들도 자연스럽게 정리해드릴게요. 예보를 들을 때 가장 기본은 기온이죠. 하루 중 가장 높은 기온인 최고 기온과 가장 낮은 기온인 최저 기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온도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이 바람이나 습도를 고려해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랍니다. 겨울철 칼바람이 불 때는 체감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훨씬 낮아지니 뉴스를 볼 때 이 세 가지 기온을 모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또 한국 날씨의 특징적인 현상 2가지. 봄철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모래먼지 때문에 공기가 탁해지는 현상을 황사라고 하고요. 여름에 오랫동안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기간을 장마라고 한답니다. 계절별로 대비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위험한 날씨를 알리는 경고 수준도 알아두셔야 해요. 주의보는 조심하라는 뜻이고 경보는 매우 위험하니 철저히 대비하라는 뜻으로 경보가 훨씬 더 강한 단계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마지막 보너스는 한국 사람들이 날씨에 따라 즐겨 찾는 재미있는 한국 문화 속 썰이에요. 비 오는 날은 파전과 막걸리. 한국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서 파전이나 김치전을 부쳐 먹어요. 비 내리는 소리가 전을 부칠 게 나는 지글지글 소리와 비슷해서 더 먹고 싶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파전에 한국 전통술인 막걸리를 함께 마시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답니다. 무더운 여름, 이열치열의 상징, 삼계탕이나 냉면. 덥다고 찬 음식만 먹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는 가장 더운 봄날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어 몸을 보진하는데 이걸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하지만 너무 더울 땐 시원한 냉면을 한 그릇 먹는 것도 한국인들의 여름 필수 코스랍니다. 저희의 팟캐스트는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풍부해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내세요. 안녕! 이번 팟캐스트에서 사용된 한국어 단어들을 복습해 봅시다. 이 단어들을 외우고 다시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이해력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